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높은 CPI 지수 발표로 조금 우려가 됐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고요.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엇갈린 흐름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쪽은 PBR 쪽에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에 좀 강한 반등이 보였고 자동차 업종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와 업종 순환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또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 고민으로도 좀 속상하시다면 전문가님의 도움을 저희 방송에서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따라 좀 아이돌 같으신데 네, 예, 너무 또 멋지게 하고 잘해주셨습니다.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며칠 동안 좀 약세였는데 오늘 잘 올라왔고 반대로 며칠 동안 강세였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 동안 PBR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은 또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PBR이 올라오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PBR 관련주든 그리고 성장주든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2주일 동안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이끌어 갔었던 것은 성장주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B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 쪽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이 애매하게 나왔었던 점이 있는데 PBR 쪽도 이제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성장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PBR도 가겠지만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미증시의 강세 명분이 성장주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성장주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2024년도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시장이 저는 도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참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거나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R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까지 모두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종목은 잘 가는 종목들 많은데 안 가서 조금 속상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 내가 가진 종목 고민들 좀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26,500원이고 비중은 10%거든요. 오, 26,500원에 10%요. 네네. 네네, 아무래도 수익 실현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전문가님 네, 말씀해 지금 주세요. 이제 살짝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밑으로 하방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주가라는 것이 이제 외형 성장이라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찍힌다라고 하더라도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밀림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이런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대로 따져보자면 약 24,000원대인데 이번에도 이번 1월 달 말에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도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하나마이크론은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대응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손절가는 24,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그냥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000원 손절가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가 26,500원인데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에 대한 손절가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그냥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70%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다만 추가 매수는 오히려 올랐을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잘라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센코이고요. 센코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3,050원에 8%요. 3,050원에 8%요. 아, 지금 매수가 부근 근처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일단 비중이 8%인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사실상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온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밀려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잠시만 제가 시간 외에 단일가 거래 한 번만 보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13억 정도가 나온 기업인데 시간 외에서는 딱히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재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때는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900원. 2,9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인 4,200원대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많이 놓여 있는 3,4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3,4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0% 넘게 올라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선 한번 잘라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센코라는 기업 말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더 나왔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갈 경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3,400원대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코 지금 변동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가벼운 만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900원, 손절가 3,400원으로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저 BH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19,350원에 10% 됩니다. 19,350원에 10%요. 네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최근에 밀리는 흐름입니다. 좀 쭉 밀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일단 BH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고생까지는 아니지만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하진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자리에 있긴 합니다. 1월 18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드리지만 이렇게 좀 굉장히 애매한 자리라든지 의미가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도 이탈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BH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18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이 17,750원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물량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자리를 하방으로 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조금만 밑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제가 17,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의 의견이에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지금 차트 자체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밀리게 되면 17,000원 이탈할 때 대응을 하겠다,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17,000원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일단 2만 원을 잡아드릴게요. 2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업 자체가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나온다라는 거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것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사람들이 높은 거죠. BH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우량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살짝 더딜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 지금 목표가 일단은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볼게요. 지금 한빛소프트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2,250원 매수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고요.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그래도 지금은 수익 중이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이 해보실까요? 한빛소프트 예전에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거래가 되면서 5억 정도의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건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그리고 투자자분들 성향 차이일 수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재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하시는 자금의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20%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매도를 할 경우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거래 대금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클 경우에는 많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3,1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주가 흐름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현재 매수가도 굉장히 저렴하신데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3,5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절반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게임주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좀 따져보자면 중국 쪽에서 게임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다 첫 번째죠.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게임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두 번째로는 판호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뭐 혼합 현실이라든지 이 V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게임주와도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 한빛소프트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래 대금이 좀 적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한빛소프트 제가 상담드리고 있지만 게임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한빛소프트 다행히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상승 모멘텀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대호 AL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3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하락해서 전문가님 멘붕입니다. 추매와 손절 타이밍이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빠졌는데 작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호 AL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참 그저 갑자기 많이 하락을 했네요. 제가 당시에 대호 AL이 왜 빠졌는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CB라든지 BW, CB라든지 유상증자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CB 쪽이 그러니까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죠.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주가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호 AL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제 철도 관련주로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테마성이 좀 강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시장에서 꽤나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일 기준으로 약 2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었던 기업보다도 거래 대금이 더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주가가 좀 올라오거나 차라리 내가 100원, 200원 좀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돌아섰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5%의 비중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1,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이게 캔들이 조금 이제 캔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HTS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면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저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과 저점 가격이
이 가격차가 별로 안 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차트가 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2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제가 1,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시기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 절반이라도 손절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어제 오늘 양봉이 나와 있고 반등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업 잠시만 제가 조금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HTS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뜨지 않게끔 해놨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뉴스를 찾아보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현재가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AL까지 진단 짚어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한 분 한 분 종목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를 요청하고 싶어요. 종목 고민 정말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반도체 YIK. 네, 반도체 YIK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370원에 30%요. 5,370원에 30%요. 아니, 5,470원에 30%. 5,470원에 30%. 이 종목 예. 지금 일단은 수익권에는 계시는데 매도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반도체 관련주인데 혹시 뭐 HBM, 뭐 CXL 이쪽과 관련이 돼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일단 반도체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자가 뭐 투자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 네. 뭐 상당히 그 뭐 좋게들 그 기업도 괜찮고 괜찮다 해서 했는데 더 좀 사가지고 홀딩이 가능한지 네. 그리고 또 매도 타점이 어떤지 해서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 YIK라는 기업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가도 잘 잡으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상승 여력이 꽤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연초에 살짝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라든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면에는 반도체 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살짝 경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그런 우려를 지금 불식시켜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양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양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좋았고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YIK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상단으로는 7,0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지금 30% 보유하고 계시니까 10% 정도만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게 참 사람이 저도 이제 매매를 오랫동안 했고 주식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 손실 전환이 되거나 수익을 반납을 하게 되면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더 고가였을 때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매도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났다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손실 전환까지 가지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YIK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5,100원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5,1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수익 구간을 뱉어내고 손절 사인이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그 폭을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5,100원 이탈할 때 저는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밀려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10%만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9,000원 이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YIK 일단 7,000원에서 3분의 1 분할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9,000원까지 보신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TCC 스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5,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또 상당히 많은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잠깐 TCC 스틸 말씀드리기 전에 대오AL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대오AL 상담 드리다가 주봉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주봉상으로 이제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씀드렸었던 가격 전략은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오AL 아까 전에 여쭤보신 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봉으로 제가 보고 있었네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게 니켈 도금 장판이라고 해서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이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는 뭐 우리 문의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 작년 7월 달 고점대가 이 자리고요. 10월 달 고점대도 이 자리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7만 원대에서 넘어가려다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사실 저는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제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좋은데 이 부분들이 일정 수준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중 고점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보유의 의견이지만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7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절반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절반 차익 실현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느냐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내일 다음 주부터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6만 원 6만 원도 가격대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어느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초가입니다. 58,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58,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구간입니다. 거기서 절반 저는 익절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8,000원 이탈하게 되면 익절에서 절반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은 좋은데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보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정드렸으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 대응 가격 두 가지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7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58,000원에서 다시 또 대응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영보화학 보내주셨고요. 영보화학 매수가는 4,156원, 그리고 비중은 5% 담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꼭 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추가 매수 시점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잡을까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일단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괜찮은 기업이고요. 뭐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오랜만에 재무도 좀 보여드리자면 뭐 유보율도 굉장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10%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차익
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1,50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보화학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 대금이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1,000만 원을 들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가창을 보면 굉장히 얇아요. 만약에 큰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기업을 좀 오랫동안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해요. 근데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실지는 마시고요. 현재 5% 보유하고 계시니까 동일 비중 5%를 추가 매수하셔서 10%까지 늘리시는 것은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내가 매매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5% 추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한 이후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3,9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3,800원 정도로 빠질 거예요. 3,800원대로 빠지게 된다면 목표가를 3,900원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수익 전환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매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400원대 이탈했을 때는 손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보화학까지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섬세한 진단으로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 저희는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꼼꼼한 시장 분석부터 명확한 종목 선정,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까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방송 중에 열려있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빨리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을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225-5225번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고수라인 설정법을 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수의 고수익을 노리는 고수라인 꼭 설정까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어떤 성적을 또 보여주셨는지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리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 좋은 시장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매매하기 좀 좋은 장세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코스닥이 좀 올라왔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서 수급까지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 말고 앞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부터 이제 역순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0월 31일과 30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수라인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낸 종목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매매를 하실 때 타점을 잡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당시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종목들로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 보시면 전부 다 연두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종목들은 최소 20% 이상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0월 30일 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서진시스템과 HD, 현대일렉트릭과 테크이윙을 소개드렸는데 전부 다 20% 넘게 올라왔죠. 35%, 63%, 100%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도요. 여러분들 HTS 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진시스템, HD, 현대일렉트릭, 테크이윙 전부 다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죠. 2달, 3달, 4달, 거의 4개월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시세의 연속성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고수라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쭉쭉 넘겨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월 20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기업이죠. 실질적으로는 FPCB라고 해서 우리가 연성회로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성회로기판을 메타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메타가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지만 실제로 메타의 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이 고수라인,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고수라인에는 이미 11월 20일 날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1월 20일 날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애플의 비전 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고수라인에선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각이 많이 되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설정하시기 굉장히 쉬운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 고수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술적인 것 같지만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에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왔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공략을 드려서 좋은 결과물을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7일, 그리고 11월 28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넘겨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27일 날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와 화신이라는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28일 같은 경우는 4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죠. 제가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다가 최근에도 원래는 월요일과 화요일 2번 방송을 하다가 최근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 나올 때 2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주가의 상승력을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키다리 스튜디오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들, ABL 바이오 지금도 시청자분들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이신지 모를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12월 4일 날 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면서 소개를 드렸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2월 4일 날 한글과 컴퓨터 AI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AI 관련주라고 한다면 마음 AI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을 떠올렸을 텐데 12월 4일 날 고수라인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포착이 된 이후에 AI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160%가 올라왔습니다. 158%가 올라왔고요. 12월 5일 같은 경우도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지만 당시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면서 80%가 올라왔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빨간색 위에 올라왔을 때는 시세 자체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선취매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 좀 편한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계좌를 복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시장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좋은 수익을 만들어 놔야지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약세장에서도 그 손실분이 어느 정도 케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과 3월 달 우리나라 시장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2월 12일 날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50% 넘게 올라왔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10%는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어요. 이 기업은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왔죠. 이런 기업들이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을 설정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2월 18일 날 뉴플렉스 나왔죠.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지금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전액 관련돼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잘 나오는데 이 잘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밀리는 게 아니고요. 시세가 추세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봤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앵커님 넘겼다가 그리고 종목을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 어때요? 이 기업 제가 12월 26일 날 소개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찍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2달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앵커님 안내 들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부각받기 이전에 미리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고수라인 설정법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QR코드 스캔만 하신다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방송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어요라는 시청자분도 계시고요. 지금 실전 투자 강자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재규 전문가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받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고수라인 설정법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특가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특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방송을 많이 하거나 종목을 맨날 10종목씩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10월 달과 11월 달, 12월 달과 1월 달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 화면에 보이실 텐데 한 번씩 검색해서 봐보세요. 제가 10월 달에 소개드린 종목 지금도 좋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소개드린 종목 지금도 좋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의 장점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고수라인 안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처럼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마지막에 제가 히든 종목도 준비했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이에요. 뭐 AI 관련주로도 모멘텀이 있고요. 뭐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인데 보안 관련주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파이오링크 여러분들께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말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JVM이라는 기업입니다. 자동 약 포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좀 더 상세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JVM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온다라는 것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이오링크와 JVM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것이라서 이제 앵커님이 안내 한 번 더 들었다가 제가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임특가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이오링크 그리고 JVM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시고요. 5225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히든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히든 종목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더 남아가지고 제가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올이란 종목이에요. 특가 종목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APL이라는 기업이 IPO를 하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뭐 하이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변동성 잘 나오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올해죠. 올해부터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파이오링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올 말씀드렸고 요 앞전에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제가 종목명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서 세 종목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명은 공개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 역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모습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가상화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3배 정도가 돼요.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3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많이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지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렸었던 특가 종목 파이오링크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종목은 JVM이라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은 비올이었죠. 요거 세 가지 종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렸죠. 이 종목의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파이오 링크, JVM 그리고 비올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